에코치과 안녕하세요. 코리아나 조입니다. 어떻게 9월절 잘 보내셨어요? 저는 여기서는 부활절이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의 모든 생활이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어쩔 수 없죠. 뭐 그런 거는요. 아이들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고 하니까. 그리고 제 조카들 보셨죠? 제 조카가 남자 아이들이 3명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바로 옆에 붙어 살아요. 각자 아파트 있고 각자 들어가는 정원 있고 각자 땅 좀 있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지만 그렇게 막 그렇게 너무 붙어 있지도 않습니다. 각자 들어가는 입구가 단독주택처럼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근데 저희 이제는 우선 일단 우리 친척들만 있으니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명절 같은 날 있으면은 한국에서는 문제가 많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뭐 질문하는 것도 많고, 눈치 봐야 되는 것도 많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사는 곳인데, 그렇게 막,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아무래도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 있으면은 약간 배 아프고 뭐 그런 거. 근데 여기서는 약간 덜합니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이렇게 옆에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가족들과 같이 가까이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도 보시면은 시어머니, 시누이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틀리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고 나랑 똑같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요. 일단은 각자의 예절을 지키는 거, 그 예절을 지키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저희 시어머니가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시누이가 바로 옆에 있어도 각자 이제는 들어가는 정원 있고 집이 있지만 함부로 이렇게 가질 않아요. 가기 전에 전화로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도 됩니까 얘기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지켜주면서 움직여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제가 혼자 집에 있다고 쳐요. 근데 시어머니가 불쑥불쑥 초인종도 안 누르시고 연락도 안 하시고 바로 집에 들어오시면 약간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렇게 하시질 않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 들어가도 돼 이런 식으로 막 자꾸 말씀을 하시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뭐 전화를 하고 오냐고 들어오시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간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주는 자기 그거를 존중해주는 기본적인 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무리 같이 가까이 살아도 그것이 그렇게 저희한테는 힘든 단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만큼 자기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태리 시어머니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힘드실 것 같죠? 우리는 한국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하잖아요. 시어머니 시어머니 하면서. 근데 언어 자체가 일단은 존댓말을 쓰는 언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일단 친근감을 약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그 언어 자체가. 근데 저희는 보통 다 웬만하면은 또를 씁니다. 너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이제 약간 톤이 틀린 거죠. 글쎄요.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또를 쓰니까 존칭이 없으니까 약간 더 친근감 있게 서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언어의 하나의 장벽이죠. 그것만 일단 뚫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려워하지 않는 언어를 쓰지 않는 거. 그거 자체가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의 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기본적인 상식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한국은 시어머님이나 어머님들이 굉장히 자식들한테 바라잖아. 그러니까는 나는 너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너네들은 나한테 보답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일단 보통 평균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그러니까는 요즘 이제 약간 시국이 약간 힘들어져서 나이가 좀 먹었어도 보통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북쪽 유럽에 있는 사람들보다는요. 그래도 웬만큼 결혼을 하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좀 따로 가까이, 그러니까 집을 가까이 얻는다 그래도 각자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어머니 아버님한테 그렇게 부모들한테 매달리고 그러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뭐 저녁 한 번 먹으러 가거나 뭐 점심 일요일 날 점심 한 번 먹으러 간다, 그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렇게 막 왔다 갔다 왕복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 면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한국하고는요. 근데 이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의무적인 게 아니라 좋아서, 뵙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그 사람의 그 아무리 자식이라도 자식들의 그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면서 그 자식들의 그 위치를 좀 봐주면서 그거 눈치 있게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무리 부모님이고 아무리 자식이라 그래도 눈치 없게 행동하면은 그게 참 서로 힘들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힘든 게 만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정이 구성이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부모랑 자식이 셋 있을 때는 치고받고 싸우고 뭐 이래도 가족 구성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근데 이 구성원들이 이제는 나이가 들고 커가 성인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면은 다들 새로운 식구들을 맞이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형제들도 그 새로운 다른 식구들에 인해서 아무래도 생각도 바뀌고, 그리고 다른 친척과 다른 형제들과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한 집에 한 구성으로 한 가족이었을 때 문제가 안 되는데 결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며느리나 뭐 다른 사람들이 가족 구성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의 위치에 서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딴 사람한테 그렇게 힘들게 굴지 않고 그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은 가족끼리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서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형제 간의 그런 것을 더 키울 수 있지, 거기서 다른 사람을 막 떠는 것보다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흉보는 것보다는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가족이라는 것이, 가족은 편해서 오히려 거꾸로 힘든 말, 상처받을 수 있는 말, 이런 말을 좀 더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은 제가 봤을 때는 성인이 됐을 때는 더욱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인이 됐을 때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분하는 게 자기의 자기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선에서, 저는 며느리에선 며느리 그 선에서. 예를 들면은 제가 옛날에 한 번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소피아가, 그러니까는 태어났을 때였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주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한국어를 안 가르쳐 줘야 돼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국어를 하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야, 내가 못 알아들을까봐 그런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어머니가 내가 한국말 가르쳐 주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한국말을 해서 내가 못 알아들어서 못 줄까봐, 뭐 하늘에도 못 해줄까봐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마음 상하고 약간 힘든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잘 생각해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태리 시어머니들은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들보다는 약간 간섭을 덜 할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 그는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 때문에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시지만, 저희가 무슨 뭐 큰 결정 같은 걸 해야 된다. 사업을 뭐 옛날에 바 차리기 전에 뭐 말씀을 드렸죠. 바 차려야 된다. 뭐 할 거다. 이거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저 시어머니께서는 너희들은 성인이니까 니네들이 잘 생각해서 잘 결정해서 알아서들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믿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오히려 이게 같이 있는 게 더 힘든 게 아니라 더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거꾸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약간 한국이랑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살았더라면은 시어머니가 이렇게 옆에 집에 붙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뭐 매일매일 찾아가야 봐야 되고 뭐 아침 인사 전해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시어머니가 오고 싶으면 오시는 거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절대로 저희 집에 그냥 함부로 막 올라오시고 그러지 않으세요. 저희 집에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원에 들어오시잖아요. 꼭 초인종 누르시고 올라오시거나 아니면 초인종 누르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버리십니다. 아니면 전화로 얘기하시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서 서로 잘 살라고 서로 노력하면은 그리고 자꾸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좋은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로 운이 좋게 좋으신 시어머니를 만나고 좋은 저 남편들의 친척을 만나가지고 오히려 고맙게, 특히 저는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반면에 또 저도 제 나름대로의 다른 힘든 일이 있었죠. 그거는 제 이제는 개인적인 사업적인 일이고요. 일단은 개인적인 이런 가족 생활은 일단은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선을 넘는다 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선을 그시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그거를 넘지 않는 걸로, 그런 걸로 하는 게 가장 올바르고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가족이라고 너무 다 알라붙어 있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성인이 됐을 때는요. 그런 거는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비로소 코로나 때문에 약간 바깥으로 못 나가고 약간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요번 주는 힘들고 요번 주는 아무래도 전화로사로 계속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 또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가 여지껏 부동산 그 정보를 제가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린 이유도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은, 좀 움직임이 생기면은 새로 부동산에 관한 영상도 제가 만들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레아나 주였습니다. 자, 차오, 그라zie, 차오.